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혼 후에 알았어요. 이게 네. 결혼 후에 안 게 야,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 이혼 후에 알게 네, 된 거예요? 이혼 후에 알게 된 거예요.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녀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이혼 후에 뭐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된다면 지난 세월 보상받기가 너무 힘들겠죠. 이거 관련한 영화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아빠가 된다라는 또 영화도 맞아요. 있는데. 일본 영화죠. 네네. 실제로 이런 것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2000년대 후반 늦둥이 C씨를 가지게 됐는데요. 부부간의 불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은 전부인인 B씨가 가졌고요. 남편은 자녀들의 양육비를 보냈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늦둥이 C씨가 이제 10대가 되니까 남편이 좀 이상했던 겁니다. A씨가 자신과 여러 면에서 닮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A씨 결과 받고 큰 충격을 받았겠죠. 두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아이고.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했을 텐데 그쵸. 친자가 아니라는 그 확인을 받았을 때 그 남편 얼마나 충격이 심했을까요? 진짜? 그렇죠. 옥장이 무너졌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이혼한 배우자에게 친자 검사를 해보자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배우자가 일단 동의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 배우자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다. 이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정말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이었거든요. 이제 그 부부가 이제 그 시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합가를 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시아버지가 좀 의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항상 의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하고 며느리 몰래 이 손자의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손자의 머리카락 뽑고 또 아들의 머리카락도 몰래 뽑아가지고 시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몰래 이제 그 업체에 검사를 의뢰한 거예요. 네, 근데요? 그러니까 검사하니까 아니라 다를까 불일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쥐잡듯이 이제 막 뭐 구박했을 거 아닙니까? 며느리는 억울하다. 나는 정말 정당하다. 이게 아이 맞다. 남편이 아이 맞다고 해서 이 업체에 가서 다시 검사했더니 이번에 또 일치가 나왔어요. 뭐야? 그러니까 엉터리 업체인 거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시아버지가 이 아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당연히 또 손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몰래 검사를 의뢰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우리 법원에서는 이게 불법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자 검사는 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갓난 아기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2천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요.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서면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 사건에서 이혼한 남편이 친권자라면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법원에 제출하려면 부모 양측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드라마에서는 막 몰래 칫솔 이런 거 가져다 검사하고 그래. 그게 다 불법이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무튼 아이가 10대가 돼서야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건데 혹시 그럼 이걸 이혼 후에 이렇게 좀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우리 이제 다 나오잖아요. 친생 부인의 소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입증하면 이 관계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소멸시효가 있어서 이걸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반드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친자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요건이 굉장히 엄격해요.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도 엄격하게 한정을 하고 있는데요. 2005년 이전에는 이 법률상 아버지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줬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 엄마가 이 아빠와 아이의 법률 관계를 복멸시켜야 되는 상황, 깨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생모가 이 아빠와 이혼을 하고 이 아이의 진짜 생부, 친아버지와 결혼을 했다고 하면 이 아빠에게 진짜 아들을 찾아주고 싶잖아요. 근데 법률상 남편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이 부부가 화해 전망 없이 계속 별거를 하고 있는 비슷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도 반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아빠가 친자관계 깨뜨리지 않고 오로지 다 알고 보복적인 감정으로 친권을 남용해서 아이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생모가 당연히 친자관계 깨뜨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생모도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일 텐데요. A씨도 서둘러서 소송을 제기했겠네요. A씨가 이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했고 결국 소송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결과가 나온 건데요. 전 부인 B씨가 혼인 생활 중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C씨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속였다라고까지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C 씨가 태어난 후에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친자가 아니란 걸 알게 돼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면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그냥 단순히 친생 부인의 소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이 그러니까 단계. 내 아이가 아니니까 엄청난 충격을 나는 받았다.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 부인의 그 반응은 어땠나요? 전 부인 B 씨, 전 남편 C 씨에 대해서 양육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보낸 양육비 역시 C가 아닌 다른 자녀의 양육비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 자신의 주장 굽히지 않았고요. 전 부인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C 양육에 사용한 비용 등을 포함한 재산상 손해배상액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억 이상이 일단 청구된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꽤 큰 금액인 거죠. 그렇죠. 먼저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렇게 네. 친자 검사,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일치, 불일치가 몇 대 몇 정도로 나올까요? 불일치가 몇 %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적을 것 통틀어서 한 같아요. 100건 정도 100건 정도 하면. 한 일치가 더 많은 거 네, 10건 정도? 불일치가 30% 정도 된다. 그래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요. 생각보다 네. 많다. 제가 예전에 진행한 사건 중에 황당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한 클럽 가보셨어요? 클럽? 춤추는데요? 네, 네. 저희가 클럽은 아니고 나이트는 요즘 젊은 디스코테크는. 이제 클럽에 가서 이제 뭐 급속도로 가까워진다고 해서 이제 그날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당신 아이니까 결혼하자. 그래서 남자가 또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그래 결혼하자. 결혼했는데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발가락도 안 닮았고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 아이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불일치가 나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성분이 남자를 속이고, 이제 다른 남성의 아이인데 속이고 이제 결혼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10대 자녀의 양육비로 1,000만 원을 요구했다면은 그 전 남편 A 씨죠. 그동안에 양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정도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아요. 전 부인 B 씨도 전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전 남편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일부. 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 인정이 됐어요. 이거 많이 인정된 겁니다. 네. 그리고 재산상 배상에 1,000만 원 손해배상액 내라 해서 총 6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 법률상 아버지가 이 아이의 양육에 얼마나 참여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늦둥이잖아요. 그래서 양육 기간이 길지 않았고 또 이혼 후에는 부친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지만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썼다 양육비로. 그래서 1,000만 원까지도 배상을 하라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만약에 친부를 알게 된다면은 그 친부한테 그 지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친부가 이 아이가 내 아이다. 그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이제 그 사람이 인지하지 않으면 이제 인지 소송을 통해서 인지를 받으면 이제 친자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